총성이 울려 퍼진 훈련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모든 대원들이 충격에 빠진 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김태현 대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 중위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 늙은 아줌마라며 비웃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소령님이, 정말 소령님이 하신 건가요? 최영우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이미 조용히 훈련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평범해 보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믿기 어려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한 달 전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서연 소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3살의 그녀는 국내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정예로 손꼽히는 707 특수임무대에서 보급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정서연의 모습을 본 젊은 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또 정소령 간다. 아침부터 벌써 출근이네. 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김태현 대위가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런 식으로 일하면 뭐하나?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시면서. 29살의 김태현은 부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팀장이었습니다. 체력도 좋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맞아요, 대위님. 정소령님은 진짜 구시대 사람 같아요. 박민수 중위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27살의 그는 김태현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에 항상 동조했습니다. 현장 감각도 완전히 잃으셨고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정서연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을 뿐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정서연은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품 점검 목록, 장비 관리 대장, 각종 행정 문서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정소령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최영우 상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31살의 그는 부대에서 몇 안 되는 정서연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최 상사.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아. 정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권위나 위압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오전 10시 정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지만 정서연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 훈련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김태현 대위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서연을 힐끔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전과 같은 강도로 진행할 예정이니 모든 분들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모든 분들이라고 했지만 정서연은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대원들이 복도에서 다시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정소령님은 왜 저런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현장 훈련에는 안 나오실 텐데.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슬슬 퇴직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정서연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정서연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대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특수부대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해. 경험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순발력이 더 중요하거든. 김태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소령님 같은 분들은 왜 자꾸 현장에 나오려고 하시는 걸까? 박민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지. 정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젊은 대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맞아. 신세대 부대원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기 어려워. 오후 2시 정서연은 보급 창고에서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기록을 남기는 그녀의 모습은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젊은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소령님, 지금 뭐하고 계신데? 창고에서 물건 개수 세고 계시지 뭐. 그게 제일 어울리시는 일이야. 그래도 우리 선배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최영우 상사가 조용히 타이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는 무슨 선배야? 나이만 많지. 실력은. 박민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히 장비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업무가 끝났습니다. 정서연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소령님, 아직 안 가세요? 최영호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갈게.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그럼 저도 같이. 아니야, 최 상사 먼저 들어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정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영호는 망설이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정서연은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묵묵히 펜을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정서연은 일을 마치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43살 소령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곧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다음 날 화요일 정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소령님, 벌써 오셨네요. 복도에서 마주친 박민수 중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에서 몇 명의 젊은 대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네, 일찍 와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서연이 조용히 답했지만 박민수는 이미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시긴 해.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실력으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뒤에서 들려오는 박민수의 말에 젊은 대원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서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에게 한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모의 훈련 참가자 명단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정서연이 명단을 받아보는데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빠져 있네. 아, 그게. 김대위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훈련은 현장 대원들만 참여한다고. 후배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정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는 장비 점검이나 해야겠네. 죄송합니다, 소령님. 후배가 미안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김태현 대위가 자신의 팀원들과 훈련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가정한 고강도 훈련입니다.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특수부대는 젊고 민첩한 대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해요.
박민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김태현이 말을 하다가 정서연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큰 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현장에서는 1초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정서연은 평소처럼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대원들이 목요일 훈련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말 빡세게 할 거래.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엘리트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됐어. 맞아. 책상에서만 일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박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정서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소령님도 옛날에는 현장 대원이셨을 텐데.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10년도 더 된 얘기잖아. 김태현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특수부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예전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아. 이 말에 젊은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정서연은 창고에서 목요일 훈련에 사용할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총기류부터 방탄복, 통신 장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소령님, 뭐하고 계세요? 최영호 상사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훈련 장비 점검하고 있어. 아, 그러고 보니 소령님은 이번 훈련에 안 참가하시나 봐요. 최영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나는 빠지게 됐어. 대신 너희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장비 점검이나 확실히 해야지. 정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괜찮으세요? 요즘 좀. 최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서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뭐가 괜찮지 않겠어? 나는 내일하고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최영호는 정서연의 억지 웃음을 눈치챘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대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서연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영과 박민수가 복도를 지나가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요일 훈련이 정말 기대돼. 저도요. 우리 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네요. 맞아. 나이 든 사람들은 못 따라올 정도로 빡세게 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서연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의 훈련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김태현 대위가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일 훈련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인질 구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참석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따라오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 팀의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 시선이 잠깐 정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비록 정서연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참, 정소령님. 김태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내일 훈련 때 장비 관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 주시고. 물론이지. 안전사고 없도록 잘 준비해 놓을게. 정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김태현이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혹시 훈련 중에 조언이라도 해주실 생각이세요?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장비 관리만 하면 돼. 훈련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정서연의 대답에 김태현이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오후에 정서연은 혼자서 훈련장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사용할 모든 구역을 둘러보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훈련장을 걷던 정서연의 걸음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내일 인질 구출 훈련이 진행될 건물 모형이었습니다. 정서연은 잠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그녀는 다시 묵묵히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서연은 부대 정문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젊은 대원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한껏 뽐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다. 정서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이 조용한 소령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의 대테러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 훈련장에는 선발된 대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대위를 중심으로 한 젊은 대원들은 모두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팀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자. 김태현이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대위님.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박민수를 비롯한 젊은 대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정서연은 훈련장 한쪽에서 조용히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의료용품, 예비 탄약 등을 차례대로 확인하며 기록지에 적어 나갔습니다. 정소령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최영호 상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도 오늘 훈련 열심히 해. 안전사고만 없으면 돼. 정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오전 9시 훈련이 시작되기 전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나리오는 인질 구출입니다. 건물 3층에 인질 5명이 억류되어 있고 테러범은 총 7명으로 추정됩니다. 교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이며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각자 위치로 이동하세요. 대원들이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시작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서연은 지휘소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소령님은 지휘소에서 장비 상황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현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구경만 하고 계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 팀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진입 포인트를 확인하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조는 정면, 2조는 측면으로 진입한다. 김태현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지휘소에서 정서연은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원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2층에서 저항이 심합니다. 박민수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계획대로 우회해서 진입해. 김태현이 지시했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인질 위치 확인이 안 됩니다. 테러범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무전기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정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제한 시간까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어떻게 하죠? 시간이 없어요. 대원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김태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지휘소에 있던 정서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정서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순간 멈췄습니다. 정소령님? 김태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3층 동쪽 창문을 봐. 정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보라는 거죠? 박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창틀 아래 그림자, 인질이 거기 있어. 정서연의 말에 모든 대원들이 해당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1층 후면 비상구 쪽을 봐.
테러범 한 명이 도주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정서연의 지적대로 확인해 보니 정말 테러범 한 명이 뒷문 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젊은 대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1조는 동쪽 창문으로, 2조는 후면을 차단해. 정서연의 명령에 대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정서연의 지시를 따르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질 구출은 순식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종료, 인질 전원 구출 성공.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한 시간 30분을 정확히 맞춰서 완료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모든 대원들이 지휘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정소령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셨어요? 최영호 상사가 궁금해했습니다. 김태영과 박민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봐서. 정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도 못 봤는데요. 박민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봐야 전체가 보이는 법이야. 정서연의 대답에 젊은 대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 정소령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맞아. 모니터만 보고도 어떻게 그런 걸 다 파악하셨지? 역시 경험이 다르긴 다른 바. 하지만 김태현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모니터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다르거든. 박민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다른 대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정서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서연은 다시 평소처럼 창고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오늘 정말 놀랐어요. 뭐가? 모니터만 보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시다니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정서연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최 상사. 네, 소령님.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봐야 전체 그림이 보여.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못 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건가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많은 상황을 겪어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 최영호는 정서연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태영과 박민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소령님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박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글쎄, 그냥 우연이겠지. 운이 좋았던 거야. 김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확하지 않았어요? 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저분은 후방 지원하시는 분이야. 역할이 다른 거지. 김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3살의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날카로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튀었나? 정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리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젊은 대원들 사이에서 정서연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금요일 아침 부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 훈련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대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소령님이 정말 신기하셨어. 그러게 모니터만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을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김태현 대위가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김태현이 후배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 일은 그냥 우연이었어. 운이 좋았던 거지. 하지만 대위님,
너무 정확하지 않았나요? 한 대원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니터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달라.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처럼 안 돼. 김태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급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소령님, 최영호 상사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응, 최 상사. 무슨 일이야? 어제 일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봐. 소령님, 혹시 예전에 현장 경험이 많으셨나요? 정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어제 상황 파악하시는 게 너무 정확해서요. 그냥 경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정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최 상사, 나도 젊을 때는 여러 일을 많이 겪어봤어.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야. 어떤 일들이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지. 정서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영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정서연의 표정을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젊은 대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어제 일 말이야. 맞아. 나도 현장에 있었는데 못 본 걸 어떻게 아셨을까? 박민수가 이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과대평가요? 그냥 운이었다고. 모니터 화면이 우리보다 잘 보였을 수도 있잖아. 박민수의 말에 몇몇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요? 당연하지. 실제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거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는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갑작스럽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 대원 집합, 긴급 상황 발생.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급히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서연도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현이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인근 산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다. 수색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니 준비해라. 교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종자는 50대 남성이고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다.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북쪽 능선 근처였다. 대원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다. 신속하게 수색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겠다. 교관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김대위 팀은 서쪽 구역, 박중희 팀은 동쪽 구역을 담당해라. 알겠습니다. 김태영과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럼 출발 준비를. 교관이 말하려는 순간 정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정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소령, 뭔가 있나? 교관이 물었습니다.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북쪽 능선이라고 하셨는데 정서연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바람? 교관이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오후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어요. 만약 실종자가 길을 잃었다면 무의식적으로 바람을 등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위치는 북쪽 능선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한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석이 가능한가? 김태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람은 바람이나 추위를 피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 특히 패닉 상태에서는 더욱 그래. 정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을 보면 정서연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곡 부근에 작은 동굴이나 바위 틈이 있을 거야. 추위를 피하려면 그런 곳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교관이 놀란 표정으로 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소령, 그 분석이 맞다면 일단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연의 제안에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수색 구역을 수정하자.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서연이 지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색한 결과 놀랍게도 정확히 그 위치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계곡 동쪽 바위 틈에 있어요. 무전기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생존해 있나? 네, 탈수 증상은 있지만 의식은 명료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색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소령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바람까지 계산하시다니. 젊은 대원들이 정서연을 둘러싸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냥 경험이야. 산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최영호 상사가 물었습니다. 맞아.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지. 정서연의 답에 대원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령님, 예전에 산악구조대에 계셨나요? 아니면 등산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연달아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서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모두 고생했으니까 일찍 들어가. 저녁 시간 김태영과 박민수는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상했어.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아. 김태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분명 뭔가 있어. 저런 분석이 그냥 일반적인 경험으로 가능한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김태현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구조작전이 지역 뉴스에 나왔습니다. 707 특수임무대의 신속한 수색 작전으로 실종자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정서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있나?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던 정서연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조심하자. 하지만 이미 젊은 대원들의 의심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시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부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 대원 비상 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모든 대원들이 급히 집합했습니다. 시내은행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 지휘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무장강도 3명이 은행을 점거하고 직원과 고객 12명을 인질로 잡았다. 경찰이 현장을 포위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가 투입된다. 대원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김대위가 팀을 이끌고 30분 후 현장으로 출발한다. 김태현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령은 이번에도 지원팀으로. 지휘관이 말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 업데이트. 강도들이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발물? 김태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 중 한 명이 전직 군인으로 추정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에 대원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정서연은 조용히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되면 즉시 보고하라. 지휘관의 명령에 대원들이 뛰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정서연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소령, 뭔가 있나?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폭발물을 소지한 전직 군인이라면. 정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진압 작전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김태현이 의아해했습니다. 정서연이 작전 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직 군인이라면
우리 작전 패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면 돌파나 일반적인 포위 작전은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은행이니까 비상통로나 환기구 같은 우회로가 있을 겁니다. 정서연이 말하자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라. 그리고 폭발물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면 어떤 방식의 기폭 장치인지. 정서연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범인의 심리 상태도 파악해야 해요. 단순한 강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김태영과 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그런 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인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30분 후 작전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주변은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구경꾼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김태연이 현장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강도들이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폭탄이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질들 상태는요? 정서연이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들이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정서연은 은행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 창문 위치로 보면 정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보이세요? 최영호 상사가 물었습니다. 범인들이 인지를 어디에 모아뒀는지 대략 짐작이 가네요. 어떻게 아세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곳과 안 쳐져 있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외부 시선을 차단하려는 곳이 바로 인질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정서연의 분석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기 2층 왼쪽 창문을 보세요. 정서연이 가리켰습니다. 창틀 모서리가 살짝 열려 있어요. 범인 중 한 명이 망보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창문에서 잠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찰이에요. 세심하게 보면 다 보여요. 정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연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조는 정면에서, 2조는 측면에서 진입한다. 신호와 동시에 돌입하는 거야. 잠깐. 정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문제 있습니까? 김태연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방법은 위험해요. 전직 군인이라면 그런 패턴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상을 벗어나야 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태연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정서연의 조언을 일부 받아들여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김태연 팀이 은행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정서연은 지휘 차량에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1조 진입 시작. 김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계단 오른쪽에 사각지대가 있어. 정서연이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위님, 박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범인들이 우리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김태연이 당황했습니다. 후퇴해. 일단 후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은행 안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아. 박민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중희. 김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혼란스러운 소리들만 들려왔습니다. 총소리, 비명, 고함. 지휘 차량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포위됐습니다. 김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들이 함정을 쳐놨어요. 2층 복도에 갇혔습니다.
출구가 모두 막혔어요. 인질들은 1층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박중희가 다쳤고 적들이 사방에서 김태현의 말이 총소리에 묻혔습니다. 지휘 차량 안에 모든 사람들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 참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백업팀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른 참모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정서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정서연의 목소리가 차량 안을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소령? 지휘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백업팀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정서연이 전술조끼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더 빠릅니다. 정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몇 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소령, 위험해. 지휘관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이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동작, 총을 다루는 방식,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정소령님 맞나요? 한 참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태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정서연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대위. 네. 버텨. 내가 간다. 소령님? 김태현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정서연이 차량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급 창고에서 조용히 서류 정리만 하던 그 중년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정소령님이에요? 한 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서연은 건물 측면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입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정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진입 완료. 범인 1명 확인.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김태현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붙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은 집중해야 해. 정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범인이 가짜 폭탄을 차고 있어. 진짜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단순한 협박용이야. 정서연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3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층 제압 완료. 범인 1명 무력화. 무전기에서 정서연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층으로 이동합니다. 정서연은 계속해서 단독으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대위님, 우리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영호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분을 방해하면 안 돼. 김태현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정서연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정서연이 포위된 팀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김대위 들려? 소령님, 여기 있어요. 창문 쪽으로 몸을 낮춰. 지금부터 내가 범인들 주의를 끌게. 하지만 위험해요. 정서연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반대편 복도로 이동하며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범인들이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사이 김태현 팀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5분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층 제압 완료. 인질 안전 확인.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남은 범인은? 3층에 1명 남았어. 주모자로 보여. 정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심해라. 걱정 마. 그 순간 3층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소령, 응답하라. 지휘관이 급하게 무전기를 불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정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전 완료. 범인 전원 제압, 인질 전원 안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 후 정서연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충격에 빠진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소령님, 김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707 특수임무대 초창기 멤버였어. 초창기? 박민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18년 전 707 특수임무대가 처음 창설될 때부터 있었지. 정서연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15년 전 한 작전에서 큰 부상을 입었어. 그 후로 현장에서 물러나게 된 거야. 정서연이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정소령, 정말인가? 예, 대령님.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지휘관의 말에 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설마. 최영호 상사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정소령님이 혹시 코드네임 고스트이신가요? 정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스트? 젊은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코드네임 고스트는 707 특수임무대 전설이에요. 한 대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단독으로 테러범 10명을 제압한 전설적인 요원.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의 영웅.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젊은 대원들의 말에 정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였어.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김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그냥 그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지. 정서연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 작전에서 나는 크게 다쳤어. 몸도 마음도. 무슨 작전이었는데요? 비밀 작전이었어.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정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작전에서 내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동료들을요? 그래. 어린 후배들이었어.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정서연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모두 구해냈지만 나는 더 이상 현장에 나설 수 없는 몸이 됐어.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밀려난 거야. 보급 업무, 행정 업무. 그게 내 새로운 역할이 된 거지. 김태영과 박민수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박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정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나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 보니까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었어. 너희들의 생명이 위험했으니까. 정서연이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은퇴요? 최영호 상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튀었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 정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김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왜? 죄송합니다. 김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몰랐던 게 당연해. 그리고 너희들 틀린 말도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정말 예전 같지 않아. 몸도 그렇고 반응 속도도 그렇고. 정서연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도 예전 같았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젊은 대원들은 정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그 조용한 중년 여성이 바로 707 특수임 무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15년 전 그 비밀 작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구했다는 어린 후배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온 후 모든 대원들이 정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소령님, 김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김대위? 15년 전 그 작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태연의 질문에 정서연이 펜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저희가 지금까지 소령님을 오해했잖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정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대위, 네.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아. 특히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그래. 정서연의 말에 김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사자들이요? 그때 최영호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혹시 그때 구하신 분들이 지금도 부대에 계신가요? 정서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분들이 소령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최영호의 말에 정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 상사, 세상에는 모르는 게 더 나은 진실들이 있어. 무슨 뜻이죠? 그때 박민수도 합류했습니다. 소령님, 저희도 정말 궁금해요. 대체 어떤 작전이었길래? 정서연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궁금함과 죄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정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2008년, 15년 전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남쪽에 침투해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어떤 테러요? 서울 시내 주요 시설 동시 폭파. 민간인 수백 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지. 정서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했어. 하지만 함정이었지. 함정이요? 공작원들이 우리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지. 정서연이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팀은 총 5명이었어. 나와 젊은 후배 4명. 후배 4명이요? 김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었어. 정서연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각 부대에 들어온 신참들이었어. 첫 실전이었지. 그런데 함정에 빠지셨다고요? 맞아. 완전히 포위당했어. 적은 15명, 우리는 5명.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 후배들을 안전하게 빼내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죽거나. 어떻게 하셨어요? 나 혼자 적들을 끌어들이기로 했어. 후배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려고. 정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친구들이 나를 두고 갈 리가 없잖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결국 5명이 함께 돌파 작전을 펼쳤어. 나는 최대한 많은 적들을 상대하고 후배들은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정서연의 눈에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다행히 4명 모두 무사히 빠져나갔어. 그럼 성공한 거네요. 최영우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서연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총상을 여러 발 입었어. 특히 다리와 어깨를.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반년을 누워 있었지. 그 후로는 예전 같은 몸이 아니게 됐어. 소령님, 박민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살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정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네 분이 지금도 부대에 계신가요? 정서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혹시 저희가 아는 분들인가요? 김태연의 질문에 정서연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위, 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지? 네. 정말로. 정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말해줄게. 정서연이 김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내가 구한 4명 중 1명이 정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너였어, 김태연. 순간 김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그날 너는 14살이었지. 막 부대에 들어온 신참이었어. 김태연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 북쪽 공장지대에서 벌어진 그 작전. 정서연의 말에 김태연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분이, 맞아. 그때 널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게 나야. 김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령님, 제가 그때 정서연이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민수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너도 그날 있었어. 22이었지. 총상을 입고 쓰러진 너를 내가 등에 업어. 박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지금까지 두 사람 모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너희들은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있었잖아. 정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령님을 그렇게 괜찮다고 했잖아. 정서연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 고마웠다고요? 박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나는 안심이 됐거든. 왜요? 그만큼 너희들이 강해졌다는 뜻이니까. 정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한 그 어린 후배들이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훌륭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태영과 박민수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라. 울지 말고. 정서연이 그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몰랐을 뿐이야. 그때 최영호 상사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나머지 두 분도? 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두 이 부대에 있어. 하지만 그들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너무 어렸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정서연이 지난 몇 년간 묵묵히 견뎌낸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후배들에게 매일 무시당하면서도 그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자 감당해온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서연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후배들을 향한 깊고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김태영과 박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자신들도 모르게 품고 있던 어렴풋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태연이 정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서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정서연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김대위, 밤새 못 잤지? 정서연이 김태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눈이 퉁퉁 부었잖아. 김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기억나요. 뭐가? 15년 전 그날 밤
소령님이 저를 업고 뛰시던 모습, 총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너는 정말 어렸지. 정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령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김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소령님 등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이제야 기억나요. 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대위, 네. 너는 이제 훌륭한 팀장이 됐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제가 소령님께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때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도 기억나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소령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지. 내 후배인데. 정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두고 가자고 했는데 소령님만은. 박민수? 네. 그때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다치지 마. 라고 했어. 정서연의 말에 박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난 너희들을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김태연이 물었습니다. 뭘?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되죠? 정서연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해. 앞으로 더 좋은 군인이 되면 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정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늙은 아줌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럴 순 없어요. 김태영과 박민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나는 이제 정말 나이 들었어. 정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엔 무시였지만 이제는 존경이에요. 그리고 사랑이고요. 박민수의 말에 정서연이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부대 체육관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서연이 검은색 나시티에 운동복을 입고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와 팔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과거 작전에서 입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김태영과 박민수 그리고 여러 젊은 대원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페이스 괜찮으세요? 최영호 상사가 옆 러닝머신에서 물었습니다. 응, 이 정도는 괜찮아. 정서연이 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와, 소령님 팔 근육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 젊은 대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 정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상처는 박민수가 정서연의 어깨에 있는 총상 자국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 15년 전 그날 생긴 거야. 정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저희 때문에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과거 이야기는. 정서연이 러닝머신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 시간이야. 다들 모여봐. 정서연의 말에 모든 대원들이 그녀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전에서 유용한 스트레칭을 알려줄게. 정서연이 매트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이건 내가 현역일 때 매일 하던 동작들이야. 정서연의 지도 아래 모든 대원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유연하고 정확했습니다. 이 동작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몸을 풀 때 유용해. 특히 잠복 후 갑자기 움직여야 할 때. 정서연이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젊은 대원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소령님, 질문 있어요. 김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뭐든 물어봐. 저희한테 더 많이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소령님의 경험과 기술을. 정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요원이 되는 거. 정서연의 말에 모든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소령님. 운동이 끝나고 대원들이 샤워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소령님, 박민수가 정서연을 불렀습니다. 왜? 오늘 함께 운동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는 소령님을 무시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함께하면 되지 뭐. 정서연이 박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같이 운동하자. 체력 관리는 기본이니까. 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해요. 박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정서연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젊은 대원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저희랑 같이 앉으셔도 돼요? 물론이지. 정서연이 웃으며 자리를 넓혔습니다. 처음으로 정서연은 혼자가 아닌 많은 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령님, 아까 운동할 때 보니까 정말 멋있으셨어요. 한 여성 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소령님처럼 오래 현역으로 있고 싶어요. 그럼 꾸준히 관리해야지. 몸도 마음도. 정서연이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소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하셨어요? 목표가 있었으니까. 무슨 목표요? 정서연이 김태영과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킨 사람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 한마디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표를 이뤘어. 너희들 모두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정서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서연은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모두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원망이 아닌 희생으로 키워낸 후배들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정서연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묵묵히 희생하며 아무 말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직장에도, 당신의 가족 중에도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꾼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숨겨진 영웅이 있을 테니까요. 43살 여성 특수요원 정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와 후배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의 이야기가 말이죠.